자, 457번입니다. 자, 임의의 실수 xy에 대하여 함수 f가 다음과 같은 식을 만족시키고, 자, f1의 값이 2라고 합니다. 이때 f4의 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이 문제가 전형적인 문제예요. 전형적인 문제. 자, 전형적인 이런 포맷의 형태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 풀이 방법을 좀 알아놔야 됩니다. 자, 일단 여기에 보면 임의의 세 글자가 나오죠. 임의의 세 글자가 나오고 실수 xy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등식이 나오네요. 그죠? 등식이 하나 나왔어요. 그럼 우리가 1학기 때 배웠잖아요. 그죠? 항등식 기억나죠? 그죠? 자, 항등식 형태는 항상 모든 x에 대하여 또는 임의의 x에 대하여 또는 x 값에 관계없이, 자, 이런 문장이 나오면서 무슨 식이 등장하면, 등식이 하나 등장하면 얘는 바로 뭐다? 항등식이죠. 항등식이란 항상 성립하는 등식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억납니까? 두 글자 모든, 세 글자 임의에, 네 글자 관계없이, 자, 이런 글자와 등식이 나오면 그 식은 바로 무슨 식이 된다? 항등식이 되는 거겠죠. 항등식. 그래서 이 식은 바로 항등식입니다. 항등식이기 때문에 x와 y에 여러분들 아무 숫자나 마음대로 넣을 수가 있어요. 어떤 숫자를 넣어도 성립한다는 말이겠죠. 자, 이렇게 함수 형태의 식이 이렇게 항등식으로 나오고 바로 f1 값이 2라는 이런 조건이 하나 등장하는 이런 전형적인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런 문제를 풀 때는 여기에 x와 y 값에 여러분들 4를 만들어야 되니까, 물론 뭐 1, 3, 2, 2, 3, 1, 뭐 예를 들어 4, 0도 되고, 그죠? 5하고 마이너스 1, 어떤 값을 다 대입해도 됩니다. 그런데 그런 형태의 문제는 가장 먼저 대입해 보는 방법이 첫 번째로 x 자리에 0, y 자리에 0을 항상 먼저 대입을 해보는 거예요. 아시겠나요? 항상 이게 기본입니다. 그럼 x와 y에 0을 대입하면 좌변은 f의 0 플러스 0이니까 0이라고 표현하면 되겠죠. 그리고 우변은 어떻게 됩니까? x 자리에 0을 대입하고 곱하기죠. 그죠? 이 형태가 곱하기입니다. 그리고 y 자리에도 0을 대입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 식은 f0 이꼴 바로 f0 곱하기 0이니까 전체의 제곱이 되겠네요. 되겠네요. 그러면 또 우리 친구들은, 또 여러분들은 이걸 처음 보고 이게 무슨 식일까 이렇게 고민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자, 이 식을 보면 이 형태는 F0과 여기 F0이 똑같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이 식은 바로 X 이꼴 X 제곱의 형태와 똑같은 형태죠. 요 동그라미 이 전체, 이 F0, 저 X가 0일 때 Y 값이죠. 그죠? 함수 값이죠. 요 자체를 만약에 X로 한번 치환해 보세요. 그러면 X는 X의 제곱이 되겠죠. 그럼 얘는 바로 뭡니까, 여러분들? 2차 방정식이죠. 2차 방정식. 맞습니까? 자, 그러면 2차 방정식을 어떻게 풉니까? x제곱, x가 이항하면 마이너스 x가 0이 되겠죠. 그러면 상수가 없으니까 x로 묶어주어서 인수분해가 가능하겠네요. 그죠? 그러므로 x는 0, 요거 0 또는 요거 0이 되면 되겠죠. 그죠? 또는 x는 1,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되겠나요? 자, 여러분들 여기에서 주의할 사항이 뭐냐면 여기 x와 x제곱을 이렇게 x와 x제곱의 x 하나를 약분을 한다고 가정해봐요. 약분을 하면 여기가 1이 되고 여기 x가 되어서 x 이꼴 1이다 이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x와 x를 하나를 없앴다는 뜻은 사실
약분의 의미가 아니고 양변을 x로 나눈다는 의미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양변을 등식이니까 양변을 x로 나눈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런데 무엇으로 나누었죠? 문자로 나누었죠. 문자로 나누었으면 x가 0일 때는 나눌 수가 있나요? x가 0이 아닐 때만 나눌 수가 있는데 우리가 여기에서는 x가 0이 아니라는 조건이 없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걸 x 하나 날려서 x 이꼴 1이라고 요 하나의 답만 말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약분을 하면 안 되겠습니다. 근데 만약 이 조건에 예를 들어서 x는 x제곱인데 이 조건에 만약에 x가 0보다 크다는 조건이 있었다면 이렇게 x와 x 하나를 날려서 x 이꼴 1이라고 해도 되지만 x가 0보다 크다는 조건이 없을 때는 이렇게 약분해서 x 이꼴 1이라고 하면 안 되고 2차 방정식 형태대로 풀어서 x 이꼴 0, x 이꼴 1 이렇게 두 가지의 해가 존재한다는 거 여러분들 꼭 알아놓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기에 이 형태도 마찬가지로 이 F0을 이항해 보세요. F0을 이항해 보면 F0의 제곱 마이너스 F0의 형태가 되겠죠. 이항했으니까 는영이 되어야 되죠. 이런 거 여러분들 는영을 안 적으면 안 됩니다. 꼭 적어줘야 되죠. 그러면 F0으로 묶어주면 되겠죠. 묶어주면 여기는 F0이 공통인수니까 F0 마이너스 1이 되겠네요. 자, 따라서 두 개의 곱이 0이니까 이거 0 또는 이거 0이 되겠죠. 그러므로 F0은 0일 수도 있고 또는 F0은 1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형태와 유형이 어떻습니까? 똑같다는 거. 그래서 F0의 값은 이렇게 0이 될 수도 있고 1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F4를 구하잖아요. 그죠? F4를 구하니까 이 F0이 0인지 1인지 지금까지는 어떻게 이 F4를 구하는 데는 적용이 되지 않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할 때, 자, 생각하기 전에 선생님 방금 말했다시피 반드시 이 X0과 Y0을 먼저 대입해 본다는 것은 바로 이런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기본적으로 대입을 해 보아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걸 적용한 다음에 요 식을 이용하는 거예요. 이 식을 이용할 수밖에 없겠죠. 우리가 아무 숫자나 넣어서 될 것은 아니고 F4를 구하는데 F1이 2라는 값이 어떻게 영향을 미친다는 말이겠죠. 영향을 준다는 말이에요. 그럼 F1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F1이 2라는 게 있으니까 X자리에 이번에는 두 번째로 X자리에도 1을 대입하고 Y자리에도 한번 1을 대입해 봅시다. 왜냐하면 F1을 아니까. 자,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F x 더하기 y니까 1 더하기 1은 2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는 F1 곱하기 F1이 되겠네요. 그러면 F2는 얼마 되겠습니까? F1이 2니까 2 곱하기 2가 되어서 F2는 4라는 값을 또다시 하나 우리가 발견해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조금만 생각해 본다면, 자, 세 번째로, 우리가 F4의 값을 구하니까, F4라는 놈은 X와 Y 자리에 1, 3을 넣어도 되지만, 여기에 보면 F2의 값을 알고 있으니까, X 자리와 이 Y 자리에 2를 대입해 보면, 이 좌변은 F에 2 플러스 2니까 4가 되고 우변은 F2 곱하기 F2가 되겠죠. XY가 2니까 따라서 F4는 F2가 조금 전에 4가 되니까 4 곱하기 4가 되어서 결론적으로
F4는 얼마다? 16이라는 걸 알아낼 수가 있겠죠. 되겠나요? 자, 이처럼 여러분 XY 자리에 여러분들이 0,0이라든지 아니면 1,1이라든지 요 두 개는 원래 기본적 사항이에요. 기본적으로 대입해 보는 것이고 나머지는 내가 구하는 값을 가지고 기존에 요 주어진 조건과 또 새롭게 추가된 이런 조건들을 이용하여 F4를 찾는데 여러분들 신경을 쓰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전형적인 문제, 이 항등식 문제는 여러분들 이 값을 구하기 위해서 X와 Y 값에 적당한 숫자를 모여서 대입하여 여러분들이 F4의 값을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이런 형태로 여러분들이 처리해 주면 되겠어요. 아시겠죠? 자, 458번입니다. 마찬가지죠. 임의의 실수 XY에 대하여 이번에는 fx와 fy를 자 457번은 곱했지만 지금 더하기 형태입니다. 그러면 얘도 바로 뭡니까? 임의의 실수가 나오고 등식이 나왔으니까 바로 무슨 식이 된다? 항등식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이럴 때, 자, F2가 6이라는 조건이 하나 있네요. 그죠? 이 조건을 가지고, 자, 이번에는 F-10의 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기본적으로 X와 Y 자리에 0을 대입하면 되겠죠. 요 표현 형태가 무슨 말이죠? 다른 말로, X도 0, 그리고 Y도 0이다.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xy에 0을 대입하면 f0 플러스 0은 0이고 자, 우변은 f0 더하기 f0이죠. 더하기 형태죠. 그럼 얘가 2f0이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요 좌변에 있는 f0과 우변에 있는 f0을 하나 지워줘도 되겠죠. 맞습니까? 이항하면 없어지겠죠. 따라서 f0은 얼마가 된다? 0이라는 값을 하나 알 수가 있습니다. 되겠나요? 자, 그런데 우리는 f-10을 알아야 되겠네요. 그죠? 자, 그러면 이 F2를 가지고 자, 무슨 생각을 해볼까요? 2를 만들어내려면 X에도 1, Y에도 1을 대입해보면 되겠죠. 자, 대입하면 자, 좌변은 F1 더하기 1이니까 2가 되고 우변은 F1 더하기 F1이 되겠습니다. 맞나요? 자, 그러면 F2가 얼마야? 6이죠. 6이고 F1 더하기 F1은 2F1이 되겠죠. 그러므로 F1은 얼마다? 2로 나누면 3이라는 값을 하나 알게 되었네요. 됐나요? 자, 그러면 지금 현재 보시면 몇 가지를 알게 되었습니까? 기본적으로 주어진 F2는 6이라는 것과 F0은 0이라는 값과 F1은 3이라는 값을 우리가 하나 이제 알게 되었죠. 자, 그런데 우리는 F-10을 알아야 돼요. 마이너스 10이죠. 그죠? 근데 지금 F2와 F0과 F1을 가지고는 마이너스 10을 바로 알기가 어렵잖아요. 맞나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세 번째. 이번에는 선생님이 X 자리에도 Y 자리에도 마이너스 1을 일단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자, 넣어 본다면 왜 마이너스 1을 넣으려고 생각했느냐? 마이너스 10이니까 구하는 것이 음수 형태의 함수 값이 좀 나와야 되겠죠. 그럼 x, y를 더하면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1을 더하면 마이너스 2가 되고 여기는 f-1 더하기 f-1이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 보면 f-1의 값도 알 수가 없고 f-2의 값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우리가 중도 포기가 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는 더 이상 어떤 값을 만들어낼 수가 없네요. 그죠? 되겠나요? 자, 그러면 이제 네 번째는 0도 알고 F2도 알고 0도 알고 1도 아는데 우리가 음수의 값을 알아야 되니까 일단 F-1을 구해 봅시다. 왜냐하면 여기 0의 값과 여기 1의 값을 가지고 X 자리에 0을 대입하고 Y 자리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이 식은 F에 0 더하기 마이너스 1, X 더하기 Y니까 0 더하기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1이 되고 여기는 F0이 되겠고 F 마이너스 1이 되나요? 0하고 마이너스 1을 0하고 마이너스 1이 아니죠. 스토님 잘못했습니다. 0하고 1을 대입해야 되죠. 미안합니다. 0하고 1을 대입하면 0하고 1이면 어떻게 됩니까? 0하고 1이면 1이 되니까 의미가 없네요. 그죠? 맞아요? 그럼 0하고 마이너스 1을 대입했다? 그러면 마이너스 1이 그대로 맞네요. 그죠? 자, 조금 전에 했는 0과 자, x에 0을 대입하고 y를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0 더하기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1이고 f0, f 마이너스 1이네요. 맞나요? 자, 그러면 얘는 이 자체가 없어지죠. 그죠? 그러면 얘는 f0은 그대로 0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식이 그대로 나오니까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죠? 이처럼 하다 보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자, 그러면 다섯 번째로 자, 음수를 알기 위해서 이번에는 0과 1을 아니까 이걸 조작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x에다가 1을 대입하고 y에다가는 마이너스 1을 한번 대입해 봅시다. 자, 그러면 fx와 y를 더하면 이게 0이 되겠네요. 0이 되고 우변은 f1 더하기 f 마이너스 1의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겠죠. 맞습니까? 그럼 F0은 여기에 0이고 F1은 여기서 3이네요. 플러스 F-1이니까 결론적으로 F-1은 얼마가 된다? 3이 이항하면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또 값을 하나 찾을 수가 있네요. 그랬더니 F-1이 마이너스 3이니까 여기에 각각 뭐를 대입할 수 있나요?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3에 대입하면 F-2는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6이 된다는 것도 알아낼 수가 있겠네요. 자, 따라서 F-1이 마이너스 3이고 F-2는 조금 전에 마이너스 F-1이 마이너스 3이니까 F-2는 마이너스 6이라는 것을 알아낼 수가 있었네요. 따라서 어떻습니까? 또 두 가지를 더 알아낼 수가 있죠. 이제 F-1의 값과 F-2의 값도 알아내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멀었죠. F-10을 알아야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2를 나니까 이번에는 x 자리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고 y 자리에 마이너스 2를 대입한다면 fx와 y를 더하면 마이너스 3이 되네요. 마이너스 3이 되고 여기는 f 마이너스 1 더하기 f 마이너스 2가 되니까 f 마이너스 2는 여기서 마이너스 3이 되고 f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6이 되니까 f 마이너스 3은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9가 된다는 것을 또 알아냈습니다. 되겠나요? 자, F-3은 F-3은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9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또 발견해냈습니다. 맞습니까? 이런 식으로 발견을 해낼 수가 있죠. 자, 이런 식으로 하나씩 자꾸 체크해 보면서 나가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만 보면 한번 보세요. 마이너스 1이 x가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3이고 마이너스 2일 때 마이너스 6, 마이너스 3일 때 마이너스 9.
바로 이 x값이 몇 배? 3배를 해주면 바로 y값이 나온다는 느낌이 듭니까? 그러면 아마도 f-4는 얼마가 될까? 마이너스 12가 될까를 한번 고민해 봅시다. 그죠? 그러면 마찬가지로 x 자리에 마이너스 1, y 자리에 마이너스 3. 왜냐하면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3을 나누니까. 그러면 f에 두 개 더하면 마이너스 4가 되죠. 그리고 f 마이너스 1과 f 마이너스 3을 계산하면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3이고 f 마이너스 3이 마이너스 9가 되니까 얘도 마이너스 12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 얘도 맞아 들어가죠. 맞습니까? 규칙이 맞아 들어가네요. 자, 따라서 어떤 규칙이 됩니까? 요 네 가지, 요 네 개의 형태만 본다면,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요 네 개의 형태만 이렇게 보아도, 요 네 개의 형태만 보아도 어때요? 바로 요 x 값을 3배 하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 이런 식을 만들어낼 수가 있겠나요? fx라는 것은 바로 값이 어떻게 된다? 요 x 값의 몇 배? 요 음수잖아요. 현재가 음수죠. 그죠? 현재가 음수니까 바로 몇 배? 3배를 해주면 되겠다. 여기서 x는 음수일 때 항상 그렇게 되는 걸 알 수가 있죠. 물론 1일 때도 몇 배가 됩니까? 3배가 되는 걸 맞네요. 그죠? 그러면 물론 2하고 3은 2도 몇 배가 됩니까? 2도 3배가 되는 거 맞네요. 그죠? 자, 1도 3배가 되는 게 맞죠? 물론 F3, F4 이런 걸 다 알 수는 없지만 그죠? 어느 정도는 규칙이 들어가고 그럼 여기보다 작다는 것을 빼줄게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F-5는 될까요? 마이너스 5는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4를 더하면 되겠죠. 그래서 F-5는 마이너스 1의 값과 F-4의 값을 더한 게 마이너스 15가 되겠죠. 맞습니까? 자, 그러므로 우리가 구하는 F-10의 값은 바로 3 곱하기 마이너스 10이 되어서 바로 마이너스 30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바로 유추한다. 추론이죠. 추론. 추론해내는 경우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알겠죠? 이해됩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차근차근 하나씩 생각해 보면서 더 규칙을 발견해내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459번입니다. 자, 2 이상의 자연수로 이루어진 집합x입니다. 그러면 이 x라는 것은 2 이상이니까 2부터 되겠죠. 2, 3, 4, 5, 6 이렇게 커지는 하나씩 커지는 자연수가 되겠죠. 따라서 이 x 집합에는 1이라는 것은 있다 없다? 1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런 원소로 존재하지 않죠. 그죠? 2부터 시작하는 자연수인데 근데 이 함수 fx가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한대요. 그럴 때 f24의 값을 구하여라 이렇게 했습니다. 조건을 먼저 해석을 해봐야 되겠네요. P가 무엇이면 소수래요. 소수. P가 소수이면 FP는 이 P 값에다가 1을 더한 값이 바로 함수 값이 된다는 말이죠.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 대표적인 소수가 바로 뭡니까? 2가 소수죠. 그죠? P가 2라는 뜻이겠죠? 그러면 이 값은 바로 P에다가 1을 더하면 되니까 요 P에다 1을 더하면 바로 3이 되겠죠. 자, 3도 소수가 맞나요? 3도 소수니까 자, P에다 1을 더하면 4를 가지겠고 자, 5도 소수가 맞나요? 그럼 5에다 1을 더하면 6이 되겠죠. 7도 소수가 맞나요? 7에다가 1을 더하면 8이 되겠죠. 그런데 9는 소수가 아니죠. 만약에 F11도 소수가 맞잖아요. 그럼 소수일 때는 1을 더해서 12가 되겠구나. 자, 그래서 x 값이 소수이면 그 함수 값은 그 소수 값에다가 얼마를 더해라? 1을 더해라. 이런 뜻이죠. 바로 소수에다가 1을 더해라. 이런 뜻입니다. 되겠나요?
자, 두 번째는 정리역 X의 임의의 두 원소. 자, 임의의 다른 말로 모든이죠. 여기에 있는 모든 원소들 중에서 두 개를 끄집어냈을 때 그 곱이죠, 곱. 여기 있는 두 개의 곱은 바로 어떻게 각각 A와 B의 곱으로 나타낸 것을 A와 B로 뭐 해줄 수 있다? 분리해 줄 수 있다. 이런 뜻이죠. 예를 들어서 이 두 개의 곱으로 되어 있는 것 중에 예를 들어서 6을 한번 봅시다. 6. 그럼 6은 여러분들 F2 곱하기 3으로 나타낼 수가 있겠죠. F6은 2 곱하기 3.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F2 더하기 F3으로 나타낼 수가 있다는 뜻이죠. 두 수의 곱은 각각의 함수값의 합으로 표현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F에 1 곱하기 6으로는 될까요? 1 곱하기 6은 되나요? 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이 집합 X에는 원소 1이 있습니까? 1이 없죠. 그래서 1 곱하기 6으로는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다 없다?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시겠나요? 그래서 어떤 두 수의 곱은 각각의 숫자에 바로 함수값과 같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런데 여기서 F 얼마를 구하라고 했나요? F 24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F24는 여러분들 생각을 할 때 F 자, 1 곱하기 24는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이런 원소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따라서 1 곱하기 24는 안 되고 2 곱하기 10으로 분리할 수가 있겠죠. 또는 3 곱하기 8로도 분리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 또는 4 곱하기 6으로도 분리할 수가 있겠죠. 말뜻이 이해됩니까? 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 AB라는 놈은 요 24를 가지고 뭐 약수를 생각해 주면 되겠죠. 그죠? 요렇게 세 가지로 분리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 세 가지 중에 아무 것으로 풀어도 이 문제의 정답은 어떻다? 똑같아야 됩니다. 한번 해볼게요. 자, F2 곱하기 10이니까 얘는 F2 더하기 F12로 나타낼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2는 뭐예요? 2는 지금 소수가 되죠. 2는 소수가 되니까 요 F2의 값은 바로 얼마가 된다? 소수 값에다 1을 더하니까 바로 3이 되겠네요. 3. 근데 F12는 소수가 아니죠. 그러면 12를 또다시 어떻게 두 수의 곱으로 나타내면 1 곱하기 11로는 안 되겠죠. 그죠? 이런 원소가 아니니까. 그럼 2 곱하기 6을 하면 되겠네요. 2 곱하기 6. 물론 2 곱하기 6을 해도 되고 3 곱하기 4를 해도 되겠습니다. 그럼 얘는 어떻게 되나요? 3 플러스 요 놈이 바로 F2 더하기 F6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두 수의 곱이니까 각각 분리해 줄 수가 있네요. 그러면 요 F2가 바로 얼마입니까? F2가 바로 소수일 때는 1을 더해 주니까 3이 되겠죠. 그럼 3 더하기 3이 되니까 6이 되고 또다시 F6은 소수가 아니니까 6을 또다시 2 곱하기 3으로 나타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6 더하기 또 2 곱하기 3이니까 F2 더하기 F3으로 표현할 수가 있죠. 그러면 여기 있는 2와 3은 다 뭡니까? 소수가 되겠죠. 따라서 소수면 2는 1을 더해서 3이 되고 3은 1을 더해서 4가 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따라서 정답은 13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이 밑에 방법대로 해도 어떻게 된다? 똑같은 13이 나와야 되겠죠. 그럼 한번 해볼까요? F3 플러스 F8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죠? 3 곱하기 8이니까. F3은 뭐가 됩니까? 4가 될 것이고 8은 소수가 아니니까 다시 2 곱하기 4로 표현할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4 플러스 F2 곱하기 4는 F2 더하기
4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요 F2가 바로 얼마입니까? 소수니까 1을 더하면 3이 되겠죠. 4와 3을 더하면 얼마가 되고 7이 되고 F4는 소수가 아니니까 2 곱하기 2로 되겠네요. 그러면 7 플러스 F2 더하기 F2로 나타낼 수가 있죠. 그럼 7 더하기 2는 소수니까 3이 되고 여기 2도 소수니까 3이 되겠죠. 결론적으로는 13으로 똑같은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이해됩니까? 자, 세 번째 한 번 더 해볼까요? 자, F4 곱하기 6이니까 F4 더하기 F6으로 표현하면 되고 4와 6은 소수가 아니죠. 그럼 이 4는 어떻게? 2 곱하기 2로 나타낼 수가 있고 F6은 어떻게? 2 곱하기 3으로 나타낼 수가 있겠죠. 그럼 앞부분은 2 곱하기 2니까 2 플러스 F2로 나타낼 수가 있고 뒤에 2 곱하기 3 형태니까 얘는 2 곱하기 3 형태니까 얘는 어떻게 또 분리해서 F2 더하기 F3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네요. 그럼 F2는 소수니까 3이고 자 F2는 다 3이죠. 그러면 F3은 얼마예요? 소수니까 4가 되겠죠. 그러면 3이 3개니까 9죠. 9 더하기 4는 얼마? 13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아시겠나요? 그래서 어느 방법을 풀어도 어느 형태로 풀어도 똑같이 13이 나오겠습니다. 근데 이 문제를 이제 한번 풀어본 사람은 바로 이 F24를 소인수분해를 하는 거예요. 자, 24를 소인수분해 하면 4, 6이 24, 4는 2이고 6은 2, 3이 되겠죠. 따라서 이 24를 그냥 2의 세제곱이 아니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적어준다면 바로 결론적으로는 각각 얘를 다 분리해서 이런 식으로 한 번만에 적어도 똑같은 결론이 나옵니다. 바로 요 놈과 여기 있는 요것과 어떤가요? 똑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유명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처리한다는 거. 그래서 이 fx가 이 두 개의 조건을 만족한다고 했으니까 여러분들 이 두 개의 조건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여러분들이 해석을 해내야 되겠죠. 그래서 소인수분해와 조금 연관이 있다는 것을 알아두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460번입니다. 자, 함수 fx에 대하여 자, 다음과 같은 식이 성립할 때 자, f0의 값을 구하여라 했습니다. 자, 이 문제는 457번과 458번과 같이 한번 보세요. 457번과 8번은 이 속에 xy라는 값이 xy가 다 등장을 하고 조건이 하나 더 주어졌죠. 뭐 f1이 2다. 뭐 F2가 6이라는 조건이 하나 더 주어졌지만 얘는 그냥 함수 fx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식이 성립할 때 f0의 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얘는 여러분들 모든 임의의 x값에 관계없이 이런 말이 없죠. 자, 말이 없지만 이 함수 자체를 이 fx가 있는데 이 f1-x를 2배에서 더한 값이 다음과 같은 이런 2차 식이래요. 그럼 얘는 여러분들 좌변과 우변은 뭡니까? 항상 같다는 뜻이죠. 그래서 여기는 모든 의미에 이런 말이 없어도 이 fx를 바로 이 fx와 f의 1-x를 2배 한식을 더했기 때문에 그 더한 결과가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9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x와 여기 있는 x는 똑같은 x죠. 그래서 x값에 어떤 값을 대입해도 얘는 성립해야 되는 바로 항등식이 되는 거예요. 얘도 항등식이에요. 알겠습니까? 자, 따라서 x 값에 아무 값을 대입해도 상관이 없겠죠. 왜냐하면 이 x와 이 x와 이 x와 이 x는 다 같은 x니까. 자, 그래서 얘는 먼저 조건이 없잖아요. 그죠? 따라서 f0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먼저
x 자리에 0을 한번 대입해 봅시다. 0을 대입해 보면 얘는 f0이 되고 얘는 2f에다가 x 자리 0을 내면 1이 되겠죠. 그리고 이 좌변의 x 자리에도 이 우변의 x 자리에도 0을 대입하면 9가 되겠습니다. 되겠나요? 그러면 내가 구해야 되는 것이 바로 F0이잖아요. 그런데 F1의 값을 안다면 F0의 값을 구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두 번째로 X 자리에 또 1을 또 대입해도 등식은 성립해야 되겠죠. 그죠? 자, 1을 대입하면 F1이 되겠죠. 왜 1을 대입했나요? F1을 구하기 위해서. X 자리 1을 대입하고 2배의 F에. 그런데 여기에 1을 대입하는 순간 1-1이가 바로 뭐가 됩니까? 0이 되겠죠. 되나요? 그리고 여기에 1을 대면 1의 제곱은 1 -3 플러스 9가 되어서 얼마가 된다? 7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 보세요. 여기서 보면 이 F0과 이 F0은 어떻습니까? 똑같은 F0이고 여기 F1과 여기 F1도 똑같죠. 그러니까 얘가 어떤 구조예요? 보세요. F0을 X라고 한번 보세요. F0을 X로 보고 F1을 Y로 본다면 이런 식이고 요 아래 구조는 Y죠. 플러스 2X 이꼴 7이라는 이런 구조와 모양이 똑같죠. 따라서 우리가 여기서 F0을 구하려면 바로 뭘 하면 되겠습니까? 바로 연립 방정식으로 풀어주면 되겠죠. 바로 이게 연립 방정식이잖아요. 그죠? 알겠습니까? 뭐 쉽게 이놈을 연립 방정식이라고 말을 몰라도 모르는 거 두 개죠. 모르는 거 하나, 모르는 거 두 개죠. 식 두 개면 연립해서 풀 수가 있겠네요. 맞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F0을 구하니까 F1을 소개해 주면 되겠죠. 그럼 아래 식을 몇 배 한다? 2배 해주면 같아지겠죠? 자, 그래서 위의 식을 먼저 적어 놨습니다. 자, 적어 놓고 아래 식을 2배 합니다. 2배 하면 2F1이니까 뒤쪽으로 빼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는 2배 하면 4F0이죠. 4F0.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플러스 교환 법칙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2배 해주니까 얼마 된다? 14가 되겠네요. 변변을 뭐 하면 되겠습니까? 빼버리면 되겠죠. 아래 거에서 위를 빼버립시다. 빼버리면 4F0에서 F0를 빼죠. 그러면 동량 형태로 처리하면 되니까 바로 3F0이 되겠죠. 없어지네요. 그죠? 자, 14에서 9를 빼면 얼마가 되죠? 14에서 9를 빼면 5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F0의 값은 얼마가 된다? 3분의 5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거는 먼저 여러분들 0의 값을 알기 위해서 X자리에 0을 먼저 대입했더니 어느 값을 또 알아야 된다? F1의 값을 알아야 되겠죠. 이 F1의 값을 알기 위해서 다시 X자리에 1을 대입했더니 결론적으로 모르는 거 두 개씩 두 개, 연립 방정식을 풀어서 F0의 값을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런 구조도 있으니까 한번 잘 알아두기 바랍니다. 자, 461번입니다. 자, 집합 x는 x바, 자, x가 0 이상 3 이하죠. 자, 무한 집합 맞나요? 자, x에 대한 정보가 없죠. 자연수, 뭐 정수라고 하면 안 되죠. 그죠? 바로 얘는 무한 집합이에요. 무한 집합. 자에 대하여 x에서 x로의 함수 fx죠. 그러면 이 f라는 함수는 x에서 x로의 함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 x가 바로 뭐가 되고 정의역이 되고 이 x가 바로 공역이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런 f가 자 1차 함수 형태죠. 물론 a가 0인지 아닌지는 이제 말이 없으니까 1차 함수 또는 상수 함수가 되는 거예요. 자, 이럴 때 바로 물어보는 것이 취역과 공역이 서로 같다고 하죠. 취역과 공역이 서로 같다고 합니다.
자, 그럴 때 두 실수 A, B의 값을 모두 구하여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정의역이 보세요. 정의역이 X집합이니까 다시 이 정의역은 자 X가 집합 표시를 생략하고 0 이상 X는 자 3 이하가 되죠. 그죠? 자, 그럼 공역도 어떻게 됩니까? 공역도 X집합이니까 0 이상 3 이하가 되겠죠. 근데 치역과 공역이 같다라고 했으니까 치역도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0 이상 3 이하가 되어야 되겠죠.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fx란 말은 다른 말로 y 꼴 ax 제곱이죠. 보통 x축, y축으로 하잖아요. 그죠? 공역을 보통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보통 y집합이죠. 그 말은 여기가 정의역과 공역의 범위가 똑같죠. 그 말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다. x집합이 이렇고 자 y집합은 y바 y도 어디서 어디까지다 3까지라고 이렇게 보고 요 x에서 x로의 함수를 x에서 y로의 함수라고 보고 여기를 y라고 생각해도 상관없는 거죠. 그러면 이 공역과 치역은 x가 아니라 여러분들은 뭐로 해석하면 되겠나요? y라고 해석하면 되겠죠. 바로 y의 범위가 0에서 3까지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해석해도 충분한 문제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1차 함수 아니면 얘는 지금 자 a가 0이 아닐 때는 1차 함수가 되는 것이고 자, A가 0이면 fx는 B가 되어서 평평한 상수 함수가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니 이럴 때 공역과 치역이 뭐해라? 같아 달라 이렇습니다. 자, 이런 문제는 어떻게 푸냐면 정의역도 범위가 나와 있고 공역도 범위가 나와 있죠. 이렇게 범위가 나와 있는 문제는 자, 사각형 네모 박스 처리를 해서 박스 처리하여 처리 후 문제 푼다. 이렇게 생각하기 바랍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범위는 0에서 3까지만 적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자, 수직선을 우리가 그리겠죠. 그죠? 자, 이렇게 수직선을 이렇게 그렸을 때 0에서 3이니까 그죠? 얘를 조금 이쪽으로 옮겨 볼게요. 자, 0에서 3까지입니다. 자, 그러면 정의역이 0에서 어디까지다? 3까지예요. 3까지. 자, 그러면 공역도 0에서 3까지 되니까 같은 간격으로 본다면 이 정도 되겠죠. 그죠? 여기가 X축, 여기가 Y축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네모 박스 처리를 한다는 말이 바로 뭐냐면 요 0과 3 범위를 네모 박스 처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렇게 되겠죠. 요런 네모 박스 처리가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한다? 요 직선을 요 네모 박스 안에서만 생각하겠다는 말이에요. 바깥에는 우리가 생각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그죠? 정역이 0에서 3까지고 공역이 0에서 3까지니까 맞죠? 요 네모 박스 안에서만 우리가 직선을 생각하겠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A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니까 먼저 우리가 A가 양수일 때를 먼저 생각해 봅시다. A가 양수일 때를. 양수란 말은 기울기가 양수란 말이니까 그래프가 오른쪽 위를 향하는 직선이 되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런 직선을 하나 그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이런 직선을 하나 그었다고 가정해봐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필요한 것은 이 네모 박스 안에서의 그림이니까, 그죠? 자, 필요한 그림은, 맞죠? 필요한 그림은 어디다? 바로 여기서 여기까지만 필요하겠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어때요? 이 부분은 필요 없는 거야 되겠죠. 요 지금 분홍색이 바로 y 꼴 ax 플러스 b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들 정의역은 어디서 비추죠? 정의역을 구할 때는 바로 위나 아래에서 비추면 되겠죠.
그럼 이 그림자는 어디에 생성이 되겠습니까? 이 그림자는 바로 X축에는 여기에 생성이 되니까 정의역은 0에서 3까지가 맞겠죠. 되겠나요? 그러면 치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치역은 바로 오른쪽이나 왼쪽에서 플래시를 비추면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들 이 점은 어디로 가죠? 이쪽으로 오겠죠. 그리고 이 점은 여기에 그대로니까 바로 이 분홍색 일직선은 여기서 여기까지만 비추어주겠죠. 그러면 공역은 0에서 3까지인데 치역은 여기서 여기까지가 되겠죠. 따라서 치역이 0에서 3까지가 되지 않죠. 그죠? 즉 치역이 0에서 3까지가 다 되어란 말은 오른쪽에서 불빛을 비추었을 때 그림자가 0에서 3까지 모두 다 그림자가 채워져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경우가 되겠네요. 이해됩니까? 자, 그럼 필요 없는 걸 다시 한번 지워보겠습니다. 자, 이해됩니까? 자, 그러면 네모 박스를 다시 이렇게 치워놨습니다. 자, 그러면 자, 어떻게 되어야지 치역도 여기 치역이 0에서 3까지의 그림자가 다 비추어질까요? 그러니까 방금도 봤다시피 그 직선이 이렇게 되어서는 그죠? 요 부분이 여기 가고 요 부분의 점은 여기 갈 것이고 요 부분은 여기니까 요것밖에 안 되겠죠. 그죠? 이런 경우는 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 공역과 치역이 같으려면 이 직선이 어디를 통과해야 되겠나요? 0과 3까지의 그림자가 다 비추어지려면 반드시 0,0을 지나면서 3,3을 모두 다 지나야 됩니다. 0,0과 3,3. 그러면 내가 원하는 직선은 여기서 여기까지가 되겠죠. 그러면 이 부분은 없어지겠네요. 그죠? 그럼 이 분홍색을 어디에? 바로 Y축의 그림자를 비추어 보면 요 점은 어디로? 자, 요 점은 어디로 가겠나요? 요 점은 이쪽으로 오겠죠. 그리고 이 점은 그대로죠. 그리고 이 직선에 있는 점들은 모두 다 여기에 생성이 되겠죠. 따라서 여기서 여기까지가 되겠죠. 그러면 치역도 0에서 3까지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자, 그 말은 바로 어디를 지나야 된다? 이 네모 박스의 대각선에 있는 꼭 대각선이 되어야 되니까 바로 대각선의 꼭지점 여기를 지나야 되는 거겠죠. 즉 얘는 몇 콤마 몇과 0 콤마 0과 몇 콤마면 3 콤마 3을 뭐한다? 지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그래야지 그림자가 0과 3 사이에 모두 다 생성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분홍색 직선이 바로 뭐다? y 꼴 ax 플러스 b가 되겠네요. 그럼 b는 y 절편이니까 b는 바로 얼마가 된다? 제로가 되겠네요. 그죠? b는 제로가 되고 a는 기울기니까 기울기는 x, 자, 직각삼각형을 그렸을 때 맞죠? 직각삼각형을 두 점을 알고 있잖아요. 두 점을 알고 직각삼각형을 그렸을 때 밑변분의 높이죠. 자, 그래서 a는 어떻게 되나요? 기울기가 밑변의 길이 3이죠. 높이도 3이고 오른쪽 위를 하면 기울기가 플러스가 되겠죠. 따라서 A 값은 얼마가 된다? 1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경우에 A 플러스 B는 A가 1이고 B가 제로니까 바로 얼마가 된다? 1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A 플러스 B는 1이 되겠죠. 되겠나요? 자, 이 경우는 바로 A가 양수일 때만 생각했는데, 자, 마찬가지로 두 번째, A가 음수일 때도 생각해 봐야 되겠죠. 즉, 기울기가 음수일 때도 생각을 해 봐야 되겠네요. 그죠? 마찬가지로 Y축과 X축을 설정하고, 자, 0이고, 자, 여기가 3입니다. 마찬가지로 여기가 3이 되겠어요. 바로 X축, Y축이 되겠죠.
자, 그러면 네모 박스를 취해볼까요? 네모 박스를 먼저 그려봅시다. 똑같은 원리로 적용이 되니까 자, 네모 박스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네모 박스. 자, 근데 이번에는 직선의 기울기가 음수니까 이렇게 가야 되겠죠, 그죠?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어디를 지어야 된다? 바로 대각선의 꼭지점을 서로 지나버리면 맞나요? 그러면 여기서 바로 필요한 부분은 여기서 여기까지가 되겠죠. 그럼 이 분홍색을 다 지워버리면 요 직선이 바로 AX 플러스 B가 되네요. 그러면 자 위에서 불빛을 비추면 맞죠? 정의역은 어디 생성이 되겠습니까? 정의역은 바로 0에서 3까지가 생성이 되겠죠. 그리고 오른쪽에서 플래시를 비추면 이 치역은 어떻게 0에서 3까지가 되어서 공역과 치역이 같아지겠죠. 이해됩니까? 즉 이놈은 몇 콤마 몇과 0,3과 얼마? 3,0을 지날 때가 되겠죠. 되나요? 자, 그러면 바로 요 점이 바로 뭐가 됩니까? 원래 직선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죠? 바로 y절편이 얼마가 되고 3이 되겠죠. y절편이 3이 되고 자, 기울기는 두 점을 알면 직각삼각형을 만들었죠. 요 길이 3, 요 길이 3입니다. 길이는 3, 3이죠. 3분의 3인데 자, 직선이 오른쪽 아래를 하고 있으면 마이너스를 주면 되겠죠. 따라서 얼마가 되겠습니까? 바로 A 값은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1이 되겠네요. 그러므로 A 플러스 B는 A 값이 마이너스 1이고 B 값은 3이 되어서 얼마가 된다? 2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A 플러스 B는 얼마의 값을 가진다? 2의 값을 가지겠죠. 자, 이럴 때가 바로 여러분들 A가 0이 아닌 1차 함수일 때를 설명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는 바로 A가 0일 때예요. 자, A가 0일 때는 한번 봅시다. 자, 이렇게 있고, 자, 이번에는 네모 박스를 빨리 한번 쳐볼게요. 자, 네모 박스를 자, 이 정도 이렇게 봅시다. 이렇게 봤을 때, 자, 여기가 지금 3이고, 여기도 3이라고 가정합시다. 여기가 0입니다. 자, 그런데 이때는 A가 0이기 때문에 이 fx가 뭐가 됩니까? fx가 바로 b가 되죠. b가 된다는 말은 바로 상수함수죠. 상수함수. 자, 상수함수는 어떤 게 상수함수예요? 바로 수평선이죠. 이거. x축과 평행한 직선, 이 직선이겠죠. 예를 들어서 여기가 바로 y 꼴 b가 된단 말입니다. 여기가 y 꼴 b가 된다면 필요한 부분은 어디에서 어디까지죠? 요 네모 박스에 있는 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요 전체는 필요가 없겠죠. 그러면 이놈의 그림자를 비추어 보면 자, 정의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정의역은 그림자가 0에서 3까지 모두 다 그림자가 비추어지겠죠. 그런데 치역은 어떻게 됩니까? 바로 이게 평평하니까 불빛을 비춰봤자 여기 있는 모든 직선들은 여기에 B에 점 하나가 생기겠죠. 이 상수함수는 치역이 점 하나가 되는 거죠. 점 B가 바로 치역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어떤 상수함수를 그리더라도 이 치역이 0과 3 전체를 커버할 수가 있다 없다? 그림자가 생기지 않겠죠. 직선이 만약에 이렇게 그려졌다면 여기가 바로 뭐가 된다? 치역이 되고 직선이 이렇게 그려졌다면 여기가 바로 치역이 되는가? 점 하나 자체가 바로 상수함수죠. 따라서 A가 0일 때는 이렇게 공역과 치역이 같을 수가 있다 없다? 같을 수가 없다는 것도 알 수가 있겠죠. 따라서 여기에서 해당하는 것은 A가 양수일 때와 A가 음수일 때입니다. 그때 바로 A 플러스 B의 값은
1과 2 두 개가 되겠죠. 따라서 정답은 바로 1 또는 2가 된다는 거 여러분들 알아두기 바랍니다. 그럼 결론은 박스 처리 후 어디를 지나야 되죠? 바로 대각선이 될, 즉 이 1차 함수 fx가 바로 뭐다? 대각선이 되면 되겠죠. 대각선. 이 사각형이 대각선이 된다는 말은 바로 대각선을 연결해서요. 두 꼭지점을 뭐한다? 지난다. 반드시 두 꼭지점을 지나야지 지역과 공역이 서로 같아진다는 거. 요 세 가지를 여러분 순차적으로 알아놓고 문제 풀면 간단하게 처리를 할 수가 있겠죠. 지역과 공역이 서로 같다는 말은 이 공역 부분을 그림자가 모두 다 칠해져야 된다는 말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게 여러분들이 알아두기 바랍니다. 자, 462번입니다. 자, 집합 x가 x는 음이 아닌 정수입니다. 여러분들, 이 음이 아닌 정수를 선생님이 앞으로는 음아정이라고 부를 거예요. 특히 나중에 2학년 올라가서 확률과 통계에서 음아정, 또 사람 이름 그죠, 그죠? 예, 그렇게 부를 거예요. 음이 아닌 정수란 말은 0과 그리고 뭐 양의 정수를 이야기하는 거죠. 0과 양의 정수. 즉 양의 정수는 무슨 말입니까? 자연수가 되는 거죠. 자연수. 따라서 X 집합은 0을 포함한 자연수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게 바로 X 집합이 됩니다. 음화정이란 말은 0을 포함한 양의 정수를 말합니다. 음이 아닌 정수니까. 원래 정수는 양의 정수, 0, 음의 정수 세 파트로 나누잖아요. 그죠? 근데 음이 아닌 정수니까 양의 정수만 되는 것이 아니라 0도 된다는 것을 알아놓기 바랍니다. 자, 이거에 대하여 x에서 x로의 함수입니다. 자, 그러면 x도 맞아. 저 f라는 함수는 x에서 x로의 함수니까 이 x도 뭐가 되고 음화정이 되는 거죠. 음화정이 되고 자, 공역도 뭐가 되는 거예요? 음화정이 되는 거죠. 즉 정의역과 공역이 똑같은 음이 아닌 정수, 음화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 fx라는 것은 어떻게 정의했느냐? fx라는 것은 바로 x제곱을 4로 나누었을 때 무엇을 이야기한다? 나머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머지. 여러분 일단 4로 나누면 나머지는 뭐가 되나요? 0, 1, 2, 3 이렇게 몇 개가 될 수 있습니까? 4개가 될 수 있는 거죠. 4로 나누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는 0부터 시작해서 3까지 4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정의할 때, 자, F의 무엇을 구하여라? 치역을 구하라. 맞죠? 그럼 치역은 이 0, 1, 2, 3에서 존재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러분 생각할 때는 여기 X가 0, 1, 2, 3, 4가 다 되니까 예를 들어서 X가 여러분들 0, 1, 2, 3, 4, 5, 한 6까지만 해볼까요, 일단. 그럼 X 제곱을 해보세요. X 제곱을 해보면, 제곱하면 0, 1, 4, 9, 16, 25, 36 이렇게 되죠. 7도 하나 더 해볼까요? 그럼 49. 그럼 얘들을 뭐로 나누었을 때, 4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0을 4로 나누면 어떻게 되죠? 0을 4로 나누면 4, 0은 0이 되어서 나머지는 바로 뭐가 된다? 0이 되네요. 1을 4로 나누면 4, 0은 0이 되어서 나머지는 1이 되네요. 자, 4를 4로 나누면 4, 2는 4가 되어서 나머지는 0이 되네요. 자, 9를 4로 나누면 4, 2, 8이 되어서
나머지는 1이 되네요. 0, 1, 0, 1 되네요. 그죠? 다시 16을 4로 나누면 4, 4, 16이 되어서 나머지가 0이 되네요. 좀 빨리 해볼까요? 25를 4로 나누면 4, 6이 24니까 나머지가 1이죠. 36은 어떻게 되나요? 4, 9, 36이 되어서 나머지 0이죠. 자, 49는 어떻게 됩니까? 4로 나누면 4, 1은 4가 되고 9죠. 4, 2, 8이 되어서 나머지가 1이네요. 그래서 숫자 몇 가지만 해봐도 여러분들 이 치역은 뭐와 0 아니면 1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근데 치역이라고 물어봤으니까 반드시 집합 표시를 해줘야 됩니다. 집합 표시를 안 해주면 틀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자, 여러분들이 이 정도만 해서 영일로 처리해도 되는데 우리가 지금 7까지만 했지 8, 9, 10, 100, 1000, 200, 300, 500 다를 안 해봤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추론을 해서 생각하는 문제는 거예요. 추론. 자, 그런데 일반적인 이제 풀이는 어떻게 되어야 되냐면 여러분들 어떤 수가 있는데 물론 0을 포함하죠. 어떤 수를 제곱했다는 말은 x와 x를 곱했다는 말이죠. 똑같은 수를 곱했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이 x는 물론 0을 포함한 자연수지만 0을 일단 짝수로 2의 배수니까 짝수로 생각한다면 여러분들 홀수 곱하기 홀수는 뭐가 되는 거예요? 홀수가 되고 짝수 곱하기 짝수는 뭐가 되는 거죠? 짝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x제곱은 홀수가 될 수도 있고 짝수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즉 x가 홀수면 x제곱도 뭐가 되고 홀수가 되고 자, 또 뭐죠? x가 짝수면 x제곱도 짝수가 된다는 것 우리 명제에서 증명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는 일반적인 풀이는 두 가지로 여러분들 나누어서 풀어줘야 됩니다. 이 풀이도 좋은 풀이에요. 나쁜 풀이는 아닙니다. 그런데 8, 9, 10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다 해보지는 않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어떤 자연수를 제곱하면 홀짝이 나오니까 그죠? 홀짝을 가지고 생각을 해본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여기 있는 이 x가 짝수라고 한번 해봅시다. x가 짝수다. 짝수를 여러분들 어떻게 표현한다? 2k라고 표현하면 되는 거죠. 2k. 자, 그런데 K는 0부터 시작하는 짝수가 되어야 됩니다. 즉 0, 2, 4, 6, 8 이런 것들이 돼야 되죠. 그럼 1, 2, 3, 4만 들어가면 안 되고 0이 들어가야지 0도 되겠죠. 그래서 이때 K가 바로 뭐가 K는 엄화정이라고 이야기하면 되겠죠. 엄이 아닌 정수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x제곱은 어떻게 됩니까? x제곱은 바로 4k 제곱이 되겠네요. 그런데 이 x제곱을 뭐로 나누었을 때 4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니까 나머지가 지금 있나요? 이게 지금 4로 묶여져 있죠. 그러면 나머지가 얼마다? 0이 된다는 말이겠죠. 그러니까 x가 짝수가 되면 이 x제곱은 4로 나누어 떨어진다는 말이죠. 그래서 바로 나머지는 뭐가 된다? 바로 0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는 홀수일 때죠. 그럼 x는 2k 뭐 플러스 1을 해도 되고 마이너스 1을 해도 되는데 자 1부터 시작해야 되니까 자 이때는 1이 되려면 k가 얼마가 되면 1이 될 수 있습니까? 0이 되면 되겠죠. 따라서 k는 얼마죠?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그럼 0을 넣으면 1이고 맞죠? 1을 넣으면 2는 1 플러스 1이 돼서 3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러면 x를 2k 플러스 1로 넣었을 때 x 제곱을 생각하면 바로 2k 플러스 1의 제곱이 되겠죠. 그죠? 바로 요 2k 플러스 1의 제곱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개해 주시면 4k 제곱 2짠짠 하면 4K가 되고 플러스 1이 되죠. 근데 이제 4로 나누었으니까 얘를 반드시 4로 묶어 보는 거예요.
4로 묶어보면 여기 K제곱이 들어가고 여기는 4K니까 K대만 되겠네요. 그리고 플러스 1은 4로 묶이지 않죠. 그러므로 여기 2X제곱을 4로 나누면 이 K제곱 K가 바로 K제곱 플러스 K가 몫이 되고 얘가 바로 뭐가 된다? 나머지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이해됩니까? 따라서 나머지는 얼마가 된다? 1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x가 홀수일 때는 x가 짝수일 때는 x제곱은 4로 나누면 나머지가 0이 되고 x가 홀수일 때는 x제곱을 4로 나누면 나머지가 뭐가 된다? 1이 되니 홀수와 짝수에 있는 숫자를 모두 다 해본 결과가 되겠죠. 그죠? 이게 일반적인 풀이입니다. 여기에는 모두 다 짝수가 다 적용되는 거고 이곳에서는 홀수가 적용되니 바로 나머지는 0이 난 것과 나머지는 뭐가 된다? 1 이렇게 두 가지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바로 0, 1인데 반드시 뭘 집합 표시를 해줘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463번입니다. 이 463번은 여러분들 위에서 풀었던 이 461번과 461번과 여러분들이 비교를 할 줄 알아야 돼요. 자, 정의역이 마이너스 2에서 2까지가 주어져 있고 1차 함수 y = ax 플러스 1입니다. 그런데 a는 양수라고 되어 있네요. 즉 기울기가 양수니까 반드시 오른쪽 위를 향하는 그래프가 되고 y절편은 1로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1차 함수는 반드시 지나는 정점이 바로 몇 콤마 몇이다? 바로 0,1은 반드시 지나게 되겠죠. 그런데 공력이 0과 4래요. 0과 4 사이라고 합니다. 그럴 때 이 기울기 값의 범위를 구해달라고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좀 다른 것 같지만 여러분들 이 문제도 463번처럼 박스 처리를 합니다. 박스 처리를 해서 여러분들 생각하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461번은 공력과 치역이 같다고 했죠. 공력과 치역이 같다고 했는데 얘는 그냥 공력이 이렇다고 했죠. 그 말은 이 1차 함수를 그리면 치역이 생기겠죠. 우리 원래 공력과 치역은 어떤 관계가 있죠? 어떤 관계가 있죠? 이 치역은 반드시 공력의 부분집합이죠. 포함이 되어야 되죠. 그래서 이 문제는 이 치역이 이 일차함수가 이 공력이라는 말은 이 0과 4 사이의 공력이란 말은 이 일차함수의 치역이 0과 4 사이에 존재하면 되는 거예요. 같아도 되겠죠. 원래 공력과 치역이 공력에 포함이 된다는 말은 공력과 치역이 뭐 해도 된다? 같아도 된다는 게 숨겨져 있죠. 원래 부분집합 관계는 공력이 더 원소가 많아도 되고 공력과 치역이 원소가 똑같아도 되겠죠. 그죠? 맞습니까? 그래서 같은 경우도 되고 여러분들 치역이 공력 속에 포함이 되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놈을 바로 수직선을 먼저 한번 그려볼게요. 자, 수직선을 선생님이 이렇게 그렸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정의역은 어디서 어디까지죠? 마이너스 2에서 자, 플러스 2까지고. 맞죠? 자, 공력은 0에서 4까지입니다. 0에서 4까지니까 이 정도. 자, 그러면 우리가 네모 박스, 즉 테두리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그러면 이런 네모 박스를 만들 수가 있겠죠. 요 그림도 요 네모 박스에서만 뭐 한다? 그림을 생각해야 된다는 말이겠죠. 요 네모 박스 안에. 요 네모 박스 안에서만 우리가 바로 이 1차 함수, 즉 직선을 생각하니까 결론적으로는 뭐가 됩니까? 선분이 되는 거죠. 그죠? 선분. 이해됩니까?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1이 여기라고 합시다. 조금
1을 조금 높게 잡았습니다. 자, 1을 여기라 하고 왜? 0.0,1을 지나니까. 그리고 이 직선은 자, 기울기가 양수라고 해서 오른쪽 위를 향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 점을 지나면서 오른쪽 위를 향해 버리면 자, 요런 직선이 하나 존재할 수가 있겠죠. 그죠? 맞습니까? 이해되나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바로 네모 박스 안에 있는 테두리만 생각해야 되니까, 그죠? 테두리만 생각해야 되니까, 어디도 어디까지? 여기서 여기까지만 직선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부분은 지워지겠네요. 그죠? 그러면 이놈을 우리가 오른쪽에서 왼쪽에서 그림자를 비추어 봤을 때 치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 점은 여기서 찍히겠고, 요 점은 여기로 찍히겠죠. 이 점은 여기 찍히겠죠. 따라서 그림자는 어디에서 어디까지가 그림자다. 바로 요 점에서 요 점까지가 그림자가 되겠죠. 그런데 공력은 어디서 어디까지입니까? 0에서 4까지가 되는 거죠. 0에서 4까지가. 이 전체가 바로 공력이니까 이 공력 속에 요 지역이 바로 포함이 되면 되는 거죠. 되겠습니까? 이 말 자체가 바로 공력, 지역이 이 공력 속에만 존재하면 된다는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해되나요? 이런 경우는 되고, 예를 들어서 이번에는 두 번째, 예를 들어서 자, 요 점이 항상 지나는데 일단 이번에는 직선이 예를 들어서 이렇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직선이 이렇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이렇다고. 됐나요? 자, 그러면 요 네모 박스에서 해당하는 그림자는 해당하는 승부는 그죠? 요 네모 박스니까 바로 어디에서 어디까지? 여기서 여기까지만 되겠죠. 자, 그러면 이 부분을 한번 지어 보세요. 지어 보면 여러분들 정의역이 여기서 어디까지가 되는 겁니까? 정의역은 어디서 비추어야 되죠? 위에서 비추든지 아래에서 비추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얘는 정의역이 어디가 되냐면 바로 요 점에서 어디까지? 여기까지가 되겠죠. 요게 바로 정의역이 되겠죠. 자, 정의역이 바로 여기서 여기까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정의역이 마이너스 2에서 2까지가 되어야 되죠. 근데 정의역이 마이너스 2에서 2까지가 돼야 되는데 이쪽 음수 부분이 마이너스 2까지 가지 않죠. 이런 경우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원래 직선이 얘가 사실 여기서 조금 더 내려가면 이런 직선이 되잖아요. 그죠? 그럼 이 마이너스 2를 경계로 봤을 때, 이 밑에 부분이 이 직선이 지나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무슨 말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는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되십니까? 자, 이번에는 예를 들어서 이번에는 조금 그림을 예를 들어서 1이 여기라고 한번 가정합시다. 1이 한 0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봐요. 1이 여기가 아니고 여기라고 가정을 해보고 직선이 예를 들어서 직선이 자 이렇게 지나간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지나간다고 한번 생각해 봐요. 됐나요? 이렇게 지나간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여기 네모 박스 안에 해당하는 바로 직선은 어디에서?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되겠죠. 그러면 이 부분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그림자를 비춰보면 정의역이 어떻게 되냐면 바로 요 점은 여기 나타나고 요 점은 여기 나타나니까 바로 여기서 여기까지가 바로 정의역이 되겠죠. 근데 정의역은 반드시 마이너스 2가 돼야 되거든요. 공력은 0에서 4니까 치역이 공력에 포함이 되면 되지만 정의역이 반드시 마이너스 2에서 2 사이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이쪽 부분에 지금 그림자가 생성이 되지 않죠. 그 말은 직선이 이렇게 이동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기까지가 되어서 바로 요 이 부분이 여기서 만나니까 요렇게 여기서 여기까지가 되어야지 정의역이 마이너스 2에서 2까지가 되죠.
그러면 이때 치역은 어떻게 되냐면 요점은 여기 올 것이고 요점이 여기 오겠죠. 그럼 치역은 바로 여기에서 2까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y = 4보다 벗어나죠. 이 부분이 벗어나죠. 그래서 이런 경우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경우입니다. 안 된다는 경우.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안 되니까 이 치역이 또 0과 4 사이에 존재해야 되거든요. 0에서 4까지가 되어도 되고 바로 0과 4 사이 일부분이 되어도 된다는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처음이라서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떤 경우인데 이런 경우가 되는 거죠, 그죠? 이런 경우 아니면 좀 더 기울여져서 이런 경우도 되겠죠, 이런 경우. 이런 경우. 그래서 이 선을 다 그리면 이제 헷갈리니까 자, 어떤 경우 바로 이런 경우도 되는 거죠. 이런 경우. 좀 더 내려와서 예를 들어 이런 경우도 되는 거죠. 이런 경우. 이해됩니까? 그래야지 바로 정의역도 마이너스 2에서 2까지가 다 되고 치역이 바로 0과 4 사이 요 부분의 그림자는 요 부분의 그림자는 여기 나타나고 요 부분의 그림자는 여기 나타나니까 요 부분이 바로 뭐가 됩니까? 치역이 되니까 공역 속에 포함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말 뜻을 어떻게 식으로 표현하느냐 하면 잘 보세요. 요 점이 지금 몇 콤마 몇이죠? 2,4가 되죠. 저 x에 2를 대입하면 이 y 값들은 이 위쪽으로 넘어가면 안 되죠. 조금 전에 봤다시피 자 만약 여기가 1일 때 직선이 이렇게 돼버려서 벗어난다면 그죠? x가 2일 때 함수값이 이 4보다 벗어난다면 치역이 이쪽으로 점이 이쪽이 치이기 때문에 안 되겠죠. 따라서 이 범위를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직선이 항상 어디를 통과해야 된다? 이 2,4보다 아래쪽에 통과해야 되는 겁니다. 반대로 마이너스 2를 본다면 마이너스 2보다 아까 좀 전에 봤지만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안 되었죠. 항상 위쪽으로 올라가야 돼요. 그 말을 수식으로 표시하면 요 함수 y를 잠깐 선생님이 fx로 둔다면 x에 2를 대입하면 됐나요? 2를 대입하면 얼마보다 이 y값 4보다 어떻게 된다? 작아야 됩니다. 작아야 돼요. 그런데 이 점을 지나도 되나요? 예를 들어서 자 조금 문제 보고 이 직선이 이 4를 지난다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돼서 이렇게 4를 지난다고 하면 요 점이 이때는 여러분들 조금 말이 안 맞지만 여기가 y 절편이라고 보세요. 4를 지나버리면 요 4에 대한 해당하는 이 그림자를 비추었을 때 이 2,4에 해당하는 그림자는 여기 오겠죠. 그죠? 그러면 0과 4 범위소에 들어가죠. 따라서 요 2가 4가 되어도 되고 4보다 작은 값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얘만 만족하면 안 되겠죠. 바로 이쪽도 바운더리니까 마이너스 2를 대입했을 때는 얘보다 y 값이 어떻게 치역이 0과 4 사이에 있으려면 이 0보다는 어떻게 돼야 됩니까? 커야 되겠죠. 그런데 마찬가지로 이 0이 되어도 직선이 요 점을 이렇게 지나는 직선이 되어도 그죠? 바로 요 y 공력이 0부터 되니까 치역이 0이 되어도 되겠죠. 따라서 여기도 바로 뭐가 들어가도 된다? 이 꼴이 들어가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만족시켜 주면 이 1차 함수의 치역은 0과 4 사이 범위에서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절대로 이 바운더리 x = 2, x = 마이너스 2에서 2의 값이 4보다 크면 안 되고 마이너스 2를 x 값을 넣었을 때 함수 값이 0보다 작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시켜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F2는 어떻게 되나요? 대입을 해보면 2A 플러스 1이 되네요. 2A 플러스 1이 되고 얘가 4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맞습니까? 따라서 2a는 3보다 작거나 같고 a는 2분의 3보다 작거나 같네요. 두 번째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2a 플러스 1이 바로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겠죠. 그 마이너스 2a가 이용하면 2a는 1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그러므로 a는 얼마다? 2분의 1보다 작거나 같겠네요. 그럼 요 두 개 end가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들 수직선을 안 그려도 알겠죠? 자, 여기가 2분의 1이고 여기가 2분의 1이고 여기가 2분의 3이겠네요. 그죠? 2분의 1보다 작거나 같고 2분의 3보다 작거나 같은데 공통이니까 이 부분이죠. 따라서 A는 얼마? 2분의 1보다 작거나 같아야 됩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런데 A의 범위를 구하려고 했는데 A는 양수죠. 따라서 최종 정답은 A는 양수이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 되버리면 음수가 존재할 수 있으니까 0보다 크고 A는 2분의 1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바로 이게 되겠대요. 되나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만약에 A가 음수라면 sorry. 자, A가 음수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A가 음수면 직선이 이런 식으로 그려져야 되겠죠. 그죠? 따라서 반대가 돼야 되죠. 저 F-2가 4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겠죠. 요점보다는 작게 내려와야 되고 F2일 때는 0보다 커야 되겠죠. 이거와 바로 F2일 때는 0보다 크거나 같다. 요 두 개를 만족하고 물론 요거와 똑같이 end를 취해주면 되겠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이 꼴일 때가 바로 뭡니까? 요점을 지날 때니까 치역도 4가 된다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461번은 이 전체가 다 치역이 되라는 말이니까 바로 대각선을 지나면 되는 거지만 지금은 전체가 다 되라는 말이 없고 공역이 이렇다고 했으니까 이 치역이 공역 속에 포함이 되면 되니까 요 네모 박스 안에서만 이렇게 직선이 그려지면 되겠죠. 그죠? 되겠나요? 그 말은 바로 2일 때 F2의 함수값은 4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고 F-2의 함수값은 0보다는 크거나 같다는 요 두 가지 조건만 만족시켜주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잘 한번 비교해서 여러분들 생각하기 바랍니다. 자, 464번입니다. 전체 집합류는 x다. x는 10 이하의 자연수니까 바로 전체 집합은 1, 2, 3부터 시작해서 얼마까지? 10까지의 자연수 10개의 바로 원소가 있게 돼요. 이거의 부분 집합 x를 정의역을 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원소 중에서 어떤 것을 골라내서 새로운 부분 집합 x를 만든다고 하네요. 그죠? 이렇게 이 x를 정의역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정의역. 그러니까 이 x 집합이라는 놈이 정의역인데 이 집합은 이 1, 2, 3, 4, 5, 6, 7, 8, 90에 포함되는 부분 집합이죠. 맞습니까? 부분 집합입니다. 그러면 원소 한 개짜리가 될 수도 있고 두 개짜리가 될 수도 있고 세 개짜리가 될 수도 있고 10개짜리가 될 수가 있으니까 일단 이 X 집합에 만들 수 있는 것은 2의 몇 선까지 10제곱이죠. 원소가 10개니까. 그런데 정의역은 공집합이 되면 안 되잖아요. 따라서 하나 빼주면 되겠죠. 그러면 1023가지가 있습니다. 1024에서 1을 빼야 되니까. 그런데 이 x를 정의역을 하는데 함수 f가 다음에 같은 함수래요. 즉 x의 양의 약수의 개수입니다. 약수의 개수 문제네요. 약수의 개수 문제. 그럼 예를 들어서 1이라는 놈은 약수가 한 개죠. 2는 두 개죠. 약수가 3도 두 개죠. 왜? 소수니까. 4는 약수의 개수가 세 개가 되네요. 5는 소수니까 두 개네요. 6은 어때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1은 약수가 몇 개죠?
1개, 2는 몇 개? 2개. 이는 바로 x고 얘는 약수의 개수죠. 자, 3은 몇 개죠? 2개. 4는 몇 개? 1, 2, 4니까 3개죠. 5는 소수니까 1호니까 2개. 6은 몇 개? 1, 2, 3, 6이니까 4개네요. 7은 소수니까 2개. 8은 1, 2, 4, 8이니까 4개네요. 9는 1, 3, 9가 되어서 3개가 되고 10은 1, 2, 5, 10이 되어서 4개가 되겠죠. 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 말은 이런 말이죠. F1은 뭐란 말입니까? 바로 F1, X가 1일 때는 양의 약수의 개수를 함수값으로 하니까 얘가 바로 Y 값이 되는 거죠. F1은 1이고 F2는 얼마다? 2가 되고 F3은 얼마다? 2다. F4는 얼마다? 3이다. 이런 뜻이 되겠죠. 이해됩니까? 자, 그런데 이 함수의 치역이 뭐라고 하죠? 치역이 2가 되도록 하래요. 즉, 치역이 2가 되도록 하는 말은 요 y값이 2가 되는 것만 생각을 해줘야 되겠죠. 즉, 소수만 생각해야 되겠죠. 이 말이 바로 x는 바로 뭘 의미한다? 소수를 의미하는 거겠죠. 그러려면 이 x집합에는 소수들만 와야 되겠죠. 그럼 소수가 누구? 소수가 2357이잖아. 2357. 맞죠? 치역이 2라 그랬으니까 여기는 2, 3, 5, 7이 들어올 수 있는 후보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도록 하는 집합 x의 개수, 이 x의 개수를 구하라는 거죠. 즉 2, 3, 5, 7 원소 4개다 이런 뜻이 아니고 그러면 이 x라는 집합은 치역이 2를 가지는 x의 원소들로 구성되니까 이 x집합은 원소 2, 3, 5, 7을 뭐 할 수 있다? 가질 수가 있죠. 되겠나요? 그러면 이 2가 이 x집합에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되겠죠. 따라서 x는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되니까 두 가지겠죠. 3도 두 가지도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되고 5도 두 가지, 7도 두 가지가 되니까 토탈 몇 가지의 바로 x집합을 만들 수 있다. 16개를 만들 수가 있겠죠. 그 예를 들어서 2만도 되고 맞죠? 3만도 되고 5만도 되고 7로만 하나로만 구성되어도 상관없죠. 왜냐 F2 바로 2가 2니까 F3도 2죠. F5도 2고 F7도 2니까. 근데 이렇게 두 개가 들어와도 되겠죠. 또는 뭐 2호가 이렇게 들어와도 되겠죠. 그죠? 또는 2, 3, 5처럼 이렇게 세 개짜리가 원소가 2, 3, 5가 와도 F2가 2, F3도 2, F5도 2가 되잖아요. 또 2, 3, 5, 7이 다 와도 F2도 2, F3도 2, F5도 2, F7도 2가 되겠죠. 그런 X집합을 만들어 달라고 했으니까 바로 2, 3, 5, 7을 가질 수 있는 부분집합이죠. 그런데 이 함수는 정의역이나 공역이 항상 공집합이 되면 안 되죠. 공집합이 아닌 도집합 XY에서 함수가 생기니까 이 16개 중에서 이 속에는 공집합도 하나 존재가 할 수가 있겠죠. 부분집합을 만들 때 그죠? 모두 다 안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 일을 빼줘서 몇 개로 해야 된다? 15개로 해야 되지 16개로 하면 안 되겠습니다. 왜? 공집합을 빼줘야 되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치역이 2라는 뜻은 여기서 치역이 2라는 뜻은 바로 x가 바로 무엇을 가리킨다? 바로 소수인 것을 가리킨다. 그러면 소수는 이 네 가지밖에 없으니까 이 네 가지로 만들 수 있는 부분집합은 2의 4제곱인데 공집합은 되지 않으니까 이를 빼줘야 되어서 15개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렇게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